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30년 동안 경부선 정항선 열차를 운행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노선으로 사실상 강제 발령을 받았다. 이런 기관사의 심정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10일자로 코레일이 단행한 8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순환전보 인사. 그 결과물은 좀 황당합니다. 코레일 노조가 이번 인사를 지난 파업에 따른 보복성 강제 인사로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때문에 무고한 노동자가 수십 미터 철탑 위로 올라가서 현재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30년 동안 운행하던 경부선 노선의 서울 수색동 사업소를 뒤로하고 중앙선 등 다른 노선 사업소로 지금 일터를 옮긴 노동환 기관사입니다.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 텐데요. 이 노동환 기관사는 파업 열혈 참가자로 분류돼서 아마도 이번 인사 역시 좀 그런 보복성 차원이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노 선생님께서 직접 청취자들에게 그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85년도에 이곳 수색에 있는 그 서울기관차 사무소에 이제 기관조사로 첫 발령을 받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부기관사라고 하는데 한 7년 만에 기관사가 되어가지고 경부선, 호남선, 장항선을 운행했고요. 또 경력이 이제 쌓이고 나서 새마을 열차 기관사로서 부산, 목포, 광주를 다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근무 체계가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부천, 천안, 동대구, 익산을 운행했습니다. 예. 그렇게 쭉 일하시다가 전보 발령 받아서 새로 배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일하셨던 곳하고 이 청량리 기관차 사업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지금 청량리 쪽은 이제 운행 선로가 좀 다르거든요. 경원선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경춘선을 운행합니다. 그쪽은 이제 그 경원선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백마고지까지 하고 중앙선은 청량에서 영주까지, 경춘선은 망우에서 춘천까지 하는데 여기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운행하지 않은 곳이라서 매우 이제 낯선 구간이 되죠. 예. 네. 이게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네.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인데 이게 노선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까 이런 좀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기관사들께 노선이 바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좀 비교를 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매일 출근한다고, 한 20, 30년 매일 출근한다고 했을 때, 예. 그 길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서 조심해야 되는지, 어디서 이제 또 사고가 날지, 어디가 이제 미끄러운지 이런 것도 다 아니까 안전하게 운행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새로운 길을 가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어디가 굽었는지, 어디가 미끄러운지, 어디가 위험한지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다니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특히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 더 어색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동력차가 이제 자동차가 바뀌었으니까 더 운전하는 게 어색하게 되죠. 동력차가 바뀌었다는 말은 기존에는 새마을 열차를 운행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열차를 운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전기기관차라든지 이제 특히 8000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거라서. 예. 그러면 또 새로 이제 배워야 되죠. 8000대라는 건 뭘 의미하시는 거죠? 옛날 이제 전기관차 중에 요즘 새로 나온 전기관차가 아니고 옛날 구형 전기관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동안에 주로 운행을 하셨던 그 열차들은 디젤 엔진. 그렇죠. 예. 그런 열차였고 지금 예. 새로 이제 전보 발령 받으셔서 가서 운행하셔야 되는 건 이제 전기기관차를 운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언뜻 생각해도 좀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인사 발령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여기에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여기 이쪽에서 이제 그쪽으로 인사 발령을 낼 때는 지금 여기하고는 차이가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별거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쪽으로 가면 이제 선로가 바뀌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선로를 모르면 기관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선로 익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 선로를 다 익히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본사나 철도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 인사발령을 내서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이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20, 30년 근무한 그 숙련된 기술자가 거기로 가면 완전히 신규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새로 모든 것을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30년 정도 되셨으면 노동한 기관사님 같은 경우에 최선창급 기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따로 그러면 수습 기간을 또 거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이제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그 선로를 배워야 되고 이제 그 수습 기관사로서 그러니까 보조 기관사로서 이제 열차를 운행하고 한 내년쯤에 돼야 아마 그 단독으로 승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노 선생님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수습 기간에? 이제 저를 따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그 청량리 기관차에 기관사들하고 같이 타면서 배우는 거죠. 저보다 좀 후배들 되겠죠, 경력으로 보면. 예. 지금 30년이면은 기관사 경력으로 봤을 때 최선창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전부 인사하면서 노 선생님한테 그 회사가 사전에 의향을 물어보거나, 어떤 언지를 주거나 그랬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발령은 어떻게 날 수도 있다. 내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셨고요? 예, 그런 거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그 3월 말에 그 전출 대상자를 그 2배수로 뽑아서 이렇게 게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는 이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죠. 예. 그 예상하신 이유는 그 철도 노조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예. 그 노조 입장하고 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그 8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전보 인사, 결국은 지난해 말 그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한 좀 보복성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사측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고요. 예. 노동자의 생존권이나 행복권은 관심 바뀌고 노조를 이제 박살내겠다 이런 생각뿐인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물류 자회사 설립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방해가 되는 노동조합을 사전에 막아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철도 이제 분할 민영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제거하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예. 한 30년 가까이 지금 일하셨는데 과거에도 이런 규모의 순환 전부 인사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과거에는 이런 순환 전부가 없었고요. 징계성, 그러니까 어떤 사고라든지 책임 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한 징계성 전보는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2000년도인가 철도 민주화 철도하는 파업에서 조합원들이라든지 조합 간부들을 강제로 타지로 발령을 낸 적이 있었죠. 대규모로. 예. 그거 말고는 기관사들을 이렇게 순환 전보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죠. 예. 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경부선에 계시다가 지금 중앙선이나 경원선 이렇게 관리하는 청량리 사업소로 옮기셨는데 노 선생님보다 더 황당한 인사전보 케이스가 혹시 있는지요? 저보다 더 황당한 케이스라고 하면은 지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전국적으로 한 16명 정도 기관사가 강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관사는 16분이요. 예, 강제 전출 대상,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 말고. 예. 한 16명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기관사들이 그거 이제 반발해가지고 뭐 1,000명 정도가 삭발을 하고 이제 항의를 해가지고 사실 축소가 돼갖고 이제 16명이 가게 됐거든요. 예. 그전엔 더 많이 뭐 전국적으로 뭐 목포라든지 광주라든지 뭐 동해라든지 이런 데 기관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많이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제 이게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한 16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이제 강제 인사인데, 이거 좀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회사 내부적으로도 뭐 제기해봤자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는 좀 뻔한 상황이어서 법적으로라도 대응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요? 혹시 저는 이게 일단 발령이 돼서 이제 청량기로 갔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인사 발령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지금 할지 안 할지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제가 어떤 징계성으로 왔다 그러면 뭐 행정 소송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해서 이 징계가 좀 부당합니다. 뭐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회사 사측에서 그냥 이배수인가 뽑아서 이제 순환 정보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온 거니까 이게 좀 행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일단 뭐 저희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막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뭐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해서 이 강제 전출됐던 사람들은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김명환 노조위원장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강제 전출이 강행된다면 다시 파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거든요. 현재 노조 집행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지도부에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발령 전에 이제 파업을 선언해 달라고요. 예. 운전지휘부장들에게 모여가지고 결의도 했고, 근데 노조위원장은 지금 파업 명령을 안 내렸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이번 뭐 강제 전출을 막겠다고 진짜 기관사들이 자진해서 삭발을 하고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를 했었거든요. 예.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또 집행부의 분위기는 좀 다른 모양이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는. 예. 말씀하시기로 앞서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런 강제 순환 전보 인사가 노조 와해, 그리고 철도 코레일 사측이 계획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를 위한 그런 걸림돌들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결국 정치권의 중재로 파업을 접었습니다. 예. 예. 결과적으로 좀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잘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23일간의 파업이 계속됐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았던 건데, 아무런 어떤 사실 받아내는 거 하나도 없이 파업을 접은 거거든요. 약속을 확실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국회에서 국회 무슨 조정위원인지 뭐 하는 것도 이제 흐지부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예. 사측에서는 지금 민영화를 막으려는 우리 노동조합을 완전히 강하게 지금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강제 전출이라든지. 지금 징계도 100명인가 해임되고, 한 200명이 140명인가 정직당하고, 그 뒤로도 한 1000여 명이 징계 지금 대기 중이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강제 발령을 이제 6개월 단위로 이제 1년에 2회씩 순환 전보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사측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제 그런 대상자가 되겠다는 어떤 경고성이니까 노조가 많이 와해될 수 있죠.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사 발령 전에 어떤 파업 결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네. 예.
뭐 노조에는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코레일 사측이나 최현애 사장에게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뭐 철도 노동자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그 청량리 사업소에 이제 이렇게 가보니까요. 너무 이 모든 게 다 새롭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고 이틀 동안 진짜 잠도 안 오고 그 조상만 동지 그 이제 사망하신 그 자살하신 조상만 동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 조상만 동지의 그 안타까운 선택을 했지만 막 진짜 막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심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측에 진짜 사측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이제 인력 불균형 해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가 그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사측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측한테 이 진짜 그 지금 이 그 강제 전출은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강제 전출을 반드시 철회하시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전출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조상만 선생, 예, 그 심정이 이해가 간다 이 말씀을 하셔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한테는 뭐라고 설명을 하셨고 가족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 가족들한테는 새로운 이런 배우는 거 난 좋다 이렇게 설명했죠. 뭐 좋게. 예. 그 전출 때문에 혹시 이 머무시는 뭐 집을 옮겨야 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없으신가요? 뭐 집을 옮겨야 될 정도는 아닌데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좀 더 걸리고. 예. 그 새로운 일자리에서 적응하기도 힘드실 텐데 오늘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요.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면 또 뭐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레일로부터 지난 10일이었죠. 800명 대규모 전보 강제 순환전보 인사가 있었는데요. 예. 한 30년 가까이 경부선 운행하시다가 경원선 그리고 중앙선 운행하는 청량리 사업소로 전보 발령을 받은 노동한 기관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기